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작과 동시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관심 있게 제가 들여다본 우리나라 현재 그 검찰의 일정 중에서 오늘 경찰 특수단이 검찰이 지금 계속 이유 없이 김성훈과 이광호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 기각한다. 그래서 고검에다가 구속영장 청구가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심의해달라라고 했는데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고검 심의위에서 김성훈, 이광우의 영장 청구는 적절하다라는 판결을 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는 검사들이 판결하는 게 아니라 서울 고검에서는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거는요. 그 법조계, 학계, 언론계 이런 그 사람들이 한 20명에서 5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20명에서 50명으로 이루어진 이 어떤 그룹에서 무작위로 9명을 뽑은 거예요. 무작위로 9명을 뽑아갖고 추첨해서 이번에 심의를 했는데 6대3으로 이거는 적정하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검찰이 참고 자료지 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얘네들의 강제성은 없는데 이거 이제는 검찰이 같은 고검 영장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앞으로 또 영장이 청구되면 반려를 하게 되면 검찰이 진짜 뭔가 있구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경찰은 후순위 조치가 뭐냐면 다시 영장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서부지검은 영장 청구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또 기각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정권 지금 말기고 그렇죠? 지금 말기고 이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검찰이 과연 기각시킬 수 있을까? 근데 검찰은 기각시키고도 남을 놈들이죠. 제가 보면 그쵸? 지금 왜 그러면 저 김성훈의 비화폰 거기 서버에는 검찰이 달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을 할 놈들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장 청구를 이번에 경찰에서 특수단에서 하게 되면요. 이번에는 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요번에 제 느낌은 딴 때 같으면 검찰이 안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왜 하냐면 이거를 검찰이 영장 청구를 이번에 또 기각시켜봐야 경찰이 공수처에 넘긴다 그랬거든.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영장 청구를 기각시켜봐야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를 법원에다가 해버리면 자기네들 법원에서 그게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옳다라고 하면 검찰이 오히려 뭉갠 게 더 죄스러우니까. 요번에 경찰이 요번에도 했는데 기각시키면 공수처한테 넘긴다 그랬거든. 그럼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바로 법원에서 만약에 승인이 나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다.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경찰 그러니까 이런 영장 청구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특수단에서 3명이 가갖고 그 9명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브리핑을 막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의 영장 청구가 필요하냐. 근데 브리핑을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진짜로 경호처에 지금 사실상 데이터를 삭제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어떤 거라는 소리가 나오냐면 경호처 내부 직원들의 데이터 삭제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는 내용 있죠. 그거의 어떤 진술서 같은 거를 경찰 심의위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성훈, 이광호가 불법적인 지시를 경호처에서는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얘네들을 잡아들여야 된다 이런 설명을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가 신청을 하면 검찰은 영장 청구를 법원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재신청하는 것만 남았죠. 그다음에 오늘 눈에 띄는 게 이정섭.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정섭 검사 있죠. 옛날에 탄핵을 했는데 기각당했어요. 탄핵 소추를 했는데 기각돼 갖고 직무에 복귀를 했지만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지 1년 5개월 만에 뒤늦게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결국 기소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겉으로는 검찰이 굉장히 공정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검찰을 기소했으니까. 아닙니다. 이거 어떤 꼼수가 숨어 있냐면요. 이정석 검사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혜정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으로 있는 강혜정 씨가 사실 폭로를 하면서 이게 세상에 밝혀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혜경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강혜정 씨가 대기업 임원에게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한테 접대를 받고 범죄 기록을 몰래 사적으로 조회했다. 이걸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뭐가 빠졌냐면 마약 수사가 빠졌습니다. 강미정 죄송합니다. 마약 수사가 빠졌어요. 이 새끼들이 진짜 노리는 거는 그냥 기소 유예 정도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이 강미정 대변인 그쵸? 강미정 대변인이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얘기했는데 1년 반 만에 수사를 했는데 1년 4개월 만에 했는데 리조트 접대 그거랑 어떤 범죄 기록 사적 조회한 혐의 두 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에요. 요걸 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검사 탄핵시키고 구속시킬 수 있는 사유는 뺀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음주운전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끊어준 거예요. 요런 비교가 가장 어울리겠죠.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쉽게 딱지를 끊어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냥 가버리면 내 마음이 어떡하냐 장제원.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장제원이가 여러분들 국힘당에 어떻게 보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윤핵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라고 해서 국힘당 안에서 장제원은 국힘당 안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장제원이가 어제 국힘당 탈당을 했죠. 그래서 뭐 진실을 밝히고 돌아간다.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준강간치사라는 이런 혐의는요 되게 큰 중죄거든요. 이거는 사실 구속될 수가 있는 중죄인데 이거는 만약에 그 상대 피해 여성이 증거 없이 이거를 여러분들 10년 만에 고소를 했다라고 하다가는 대치기 당하면 무고로 크게 걸리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대가 보통 인물도 아니고 삼선의 어떤 국힘당의 윤핵관의 핵심이었고 어떤 이런 사람을 상대로 중강간치상 혐의를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제원이는 장강간은 조만간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 이거는 구속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구속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제야 했을까요? 왜 이제야 했냐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이런 거 고소해봤자 검찰이 수사할까요? 경찰이 수사할까요? 여러분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장제원이가 기세 등등하게 날아다니는데 지금 내가 이 사건을 수사해봤다 조중동이 묻어버리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우리가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냥 마음속에 묻고 살라다가 이 장제원이나 이런 애들이 사실 그 권력이 지금 사실 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 분한 마음에 그 고소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잖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이런 거 수사해봐야 다 묻어버리거나 경찰을 통해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검찰 단계에 가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헌재 얘기 좀 할게요. 그 헌재가 이제 오늘 제가 시사타파 커뮤니티에 저런 거를 올렸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11일, 12일, 13일, 14일 여러분들이 많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11일이 가장 많더라고. 제가 가만 보니까 11일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시사타파 게시물에 오늘 이걸 올렸어요. 제가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 좀 해보세요. 현재 4,100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3월 11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월 11일이 왜 그런가 했더니 하루라도 꼴배기가 싫어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키고 마음에 3월 11일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여러분도 분석하거든요. 제가 정치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심리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의 심리상 빨리 하루라도 꼴배기 싫은 쌍판떼기 날려버리고 싶다 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예의주시한 거는 19일이에요. 14일이에요. 19% 난 거. 이분들은 좀 정치를 좀 읽고 흐름이나 여태까지 뭐 그 탄핵 선고가 금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요일 날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14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한 것 같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찍으신 분들은 그냥 찍은 거죠.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이게 굳이 무슨 요일날 나와야 될지는 저희 모르겠어갖고, 이거를 제가 올려드린 거는요, 소정의 상품을 제가 랜덤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있죠. 여기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요번에 이게 친일파 척결 모자가 아니라 시사타파 미디어, 시사타파 TV 모자를 50개를 맞췄어요, 제가. 모자를 50개를 맞췄는데, 저기서 댓글 다신 분들 있죠. 댓글 다신 분들 중에서 왜 그러면, 응모에 참여한 사람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갖고, 댓글 다르신 분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해드린다. 이거는 잠깐 제가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고요. 누가 봐도 이제 11일에서 14일에는 이제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헌재가 이번에 헌재 재판관들께서 3월 지금 연휴였잖아요. 3월 1일 그 다음에 대체 공휴일까지 해갖고 연휴 때는 각자 어떤 그 관련 자료들을 각자 검토를 했대요. 관련 자료들을 각자 검토를 하고, 어제가 5일이었죠. 어제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내일까지 연속 3일간 평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평의는 재판관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걸 평의라고 한다 그랬죠. 연속 3일, 5일, 6일, 7일, 한마디로 이번 주에 평의를 끝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이미 결정문을 쓰고 있다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평의를 끝내고,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3일 연속 평의를 끝내고, 마지막 변론을 했던 시기가 이제 돌아오는 2주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면 결정문 초안이 작성이 되고, 3일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와요. 재판관 이번에는 탄핵 심판 결론에 지금 뭐 헌재를 때려 부수니 이런 별의별 얘기가 지금 망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8대0 또는 0대8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만약에 뭐 6대2 5대3 만약에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그
이 선재가 다 같이 만약에 여러분들 5대3 나와갖고 기각되면 민주 진보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이건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사실 크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이 임명한 정영식이가 이번에 재판 주심이 나중에 결정문은 정영식이가 읽어요. 윤석열이 임명한 정영식이가 8대0을 선고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탄핵 결론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안에서도 한 방향으로 7대1 이것도 안 되고, 만약에 1을 되면 1을 뭐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뭐 대한민국 태극기들의 뭐 영웅이 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 같이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윤석열의 헌재에서 파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당연히 이제 대통령직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경호가 끊기죠. 파면한 대통령은 경호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파면당하면 쟤는 죽을 때까지 진짜 왜 기어 못 나오냐면, 파면된 윤석열은 이제 사법부의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 사법부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수개로 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내란 수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 이제 어떤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뭐가 있냐면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에서 직무가 제외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윤석열에게 적용되는 건 무슨 죄야? 현재까지는 내란죄밖에 없잖아. 왜 그러냐면 대통령직은 맞으니까. 그렇죠? 직무가 정지된 거지 대통령은 맞기 때문에 내란죄 이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얘는 대통령 탄핵 딱 되는 순간 추가 기소가 막 들어갑니다. 그치? 이젠 대통령이 아니니까 형사 사건의 모든 사건의 일반인이 돼버리니까 별의별 어떤 뭐죠? 뭐라 그래야 돼? 뭐 직무 뭐 하여간 다 추가 기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간인 추가 기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직권남용, 그렇죠? 그다음에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재 그렇게 되면 그냥 못 기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내란죄가 확정되면 최대 사형이에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다른 어떤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한편으로 좀 우리 시청자들은 똑똑하니까 알죠. 왜 최고 내란죄 이상 더 큰 죄가 없잖아요. 내란죄나 외환죄 이외에는 큰 죄가 없잖아요. 근데 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막 이런 죄가 들어갈까? 왜 이런 죄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 1심 구속 기간을 연장시켜야 되니까. 알겠죠? 왜냐면 이 재판이 구속 기간이 6개월이야. 6개월인데 이 기간 안에 1심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1심이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뭐 비밀, 뭐 보안, 뭐 별의별 거를 다 해갖고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하기 위해서는 계속 검찰은 이걸 들고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윤석열은 못 나온다고 봐야죠. 우리가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윤석열이가 구속을 12월에 당했나요? 윤석열 구속 12월인가 됐죠. 그러면 윤석열 1심의 구속기간 만료가 6월이잖아. 그때는 우리 세상이야. 윤석열 정부에서 당연히 특검이 나오지. 그치?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해요. 막 1월 19일 날 구속됐어요? 그럼 제 구속기간이 2월 19일, 3월 19일, 4월 19일, 5월 19일, 6월 19일, 7월 19일, 7월 19일까지 구속인데, 그때는 이재명 정부가 당연히 그 전에 특검 통과시키고 하면
얘는 못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뭐 1심 6개월 지연 작전, 쟤네들이 뻔하게 지금 쓸 게 지연 작전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윤석열이가 지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1심 재판이 6개월 이상 진행되게끔 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게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끝나자마자 당연히 민주당 특검 발의하면, 특검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걸 거부합니까? 작살 내면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이거는 좀 사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기분 좋게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제가 얼마나 좀 멀리 생각하고 있고 보고 있냐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 안 한다 그랬죠. 그렇죠? 어떤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죠. 이건 자연스럽게 내란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요, 다 작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정적 죽이기나 윤석열이가 있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탄압이나 검찰을 이용해서 아니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저것들은 작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는 경제에 올인하고 있으면 특검에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요, 거기에는 김건희 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만 하고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다 하면 되고, 내란 특검을 통해서 민주당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검사들 있잖아요. 뭐 이문정 검사는 불러주면 자긴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검사들이랑 모여갖고 딱 하면 여러분들 걱정. 그다음에 뭐 누구예요? 김규식 그 변호사 있잖아. 그 해병대 했던 김규식인가? 뭐 그런 변호사들 지금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명태균 사건 특검 만약에 통과될 거 아니에요? 명태균 특검 통과되면 노영희 변호사 들어가면 되지 않아? 노영희 전문가잖아. 김규현, 그쵸? 아니 명태균 사건의 특검에는 노영희만한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각 특검의 전문가들이 있어 지금. 각 특검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강욱은 공수처장. 아니 최강욱은 내가 생각할 때 공수처장. 검찰 때 유일하게 검찰을 때려잡을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게 공수처니까. 나는 최강욱은 무조건 공수처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사면복권은 되겠죠. 왜냐면 검찰을 직접적으로 기소하고 검찰을 잡아다가 수사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공수처예요. 공수처에 만약에 최강욱이 딱 가 있으면 검사들 비리 걸린 애들은 다 때려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장은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국 장관님 문제, 뭐 잠깐 이게 방송에 좀 어긋나지만,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조국을 사면한다? 전 반대예요. 전 반대입니다. 왜냐고 질문해야지. 저는 조국 사면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다음에 조국이 이제 유력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잖아.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정권 실세 중에 죗값을 치른 사람은 조국밖에 없어. 조국이 만약에 정경심 교수님부터 사면을 받았다 그러면 조국 장관도 사면하는 게 맞아. 근데 조국 장관님은 유일하게 권력의 핵심 중에서 부인도 4년의 죄를 받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조국은 자기가 억울하지만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그 누구도 조국의 어떤 그 정치나 그런 걸 앞으로 할 때 그 누구도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조국 장관님이 사면받았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뭐 우리 민주당에서 마음이 좀 덜하고 그러지만 유일하게 권력의 실세였던 사람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모든 죗값을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조국이 되는 겁니다. 너무 혹독하지만 정경심 교수님이나 조국 장관님에는 너무 혹독하지만 조국 장관님의 앞으로 정치 행보나 그런 걸 위해서 그 이재명 당대표도 사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고 물론 성격이 사면하려고 하겠지만 조국이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다음에 조국이 차기 대선 후보로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민주당의 친명계 후보들과 당당하게 붙을 때 왜 그러면 계속 이재명이 살려줬다, 이재명이 사면시켜줬다, 부끄럽지 않냐 이런 소리 못 하거든 앞으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조국 장관님은 조금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조국 장관님도 2년 동안 자기가 운동할 생각하고 뭐 사면 이런 얘기 절대 기대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단 짧게 보면 사면이 여러분들 좋아 보이지만 사실 조국 장관님은 본인이 들어가 있는 2년은 제가 보면 제가 누구보다도 조국 장관님을 잘 아는데 조국 장관님 힘드시겠죠. 답답하시겠죠. 하지만 조국 장관님이 진짜 힘들었던 것은 정경심 교수님의 4년 구속 생활이었어요. 본인이 차라리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부인이 4년 동안 그 감옥에 가 있는 거를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는 흔쾌히 들어간다 그러면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은 저는 나중에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국 장관님이 없는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이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는 사실 힘들어 보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총선 때는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이랑 저는 좀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면 지지율이 그 한 자릿수에 머물고 사실 조국 없는 조국당에는 뭔가 빈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국혁신당의 좋은 의원님들도 다 민주당에 들어와 갖고 그때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음은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죠. 근데 정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격이 정치를 하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새로운 정권에게 사면받았다 이런 거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윤석열이가 김경수 사면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는 지 정권의 어떤 위기나 몰락이 있기 때문에 상대 적 민주당 사람을 사면을 하니까 대통령이 사면하는 거를 사면 거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조국 의원님을 전 장관님을 사면하는 거랑 윤석열이가 김경수를 사면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그걸 똑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사면하는 거랑 이건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우리 편 사면하는 것 같죠. 보이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조국 장관님을 사면을 정경심 교수님을 사면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다 뭐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재명 당대표님의 어떤 전적인 그 나중에 문제니까 그거는 차차 우리가 그 문제는 나중에 짚어보고 지금 오늘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방송의 주제가 좀 옆으로 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헌재 재판 그래서 제가 윤석열은 결국은 얘네가 노리는 거는 1심 재판을 지연시켜서 구속기간 만료의 1심 재판의 구속기간 만료 6개월을 채워서 기어 나오려고 하는데 탄핵이 되는 순간 결국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고 그 추가적인 기소가 되면 6개월이 아니라 구속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더욱더 나아가서 정권교체가 되면 특검이 통과될 수밖에 없고 그런 특검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제가 보면 우리가 언론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내란의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100분의 1밖에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10분의 1밖에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는 그 이면에 지금 경호처는 무엇을 했고 김건희는 무엇을 했고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왜 10분의 1밖에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냐면요.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밝혀져 갖고 법적으로 검찰이 처단한 것은 군 수뇌부밖에 없어요.
지금 김태효나 대통령실 정진석 이런 애들이 가만히 있을 일도 없었고요. 자네들은 뻔뻔하게 아직도 공무를 수행하고 있고, 경호처 그리고 가장 이 내란의 수계 바로 우두머리 김건희가 그 어떤 흔적도 지금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진짜 우리가 상상 이상의 짓들을 했던 것들이 나중에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헌재 재판관들이 연속 3일 5일, 6일, 7일 연속 릴레이로 평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에는 평의가 끝나고 다음 주에 결정문을 쓰고 있다라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 윤석열 파면 next week. 오케이.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 언론사의 기사를 보다가 이 등신들 진짜 아이고 한숨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개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연병을 치면서 응급실 대란을 만들고 국민들 불편을 겪게끔 했더니 이제 와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으로 되돌리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두 학년이 7,0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되는 대혼란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낀 거 뭐 있어요? 이조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문제 원점에서 다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울종합청사에서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뭘 봤어요? 이 뉴스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있는 거냐면요, 윤석열은 이미 정부에서도 이빨 빠진 호랑이다.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의대 증원 계획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윤석열 없다고 바로 의대 정원 원점으로, 이거 윤석열의 뜻 아니잖아. 윤석열이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새끼들이고, 의대 그 전공이 처단하라는 계엄령 포고령에도 있는데 의대 정원은 의제에게 그 백기투항할 인간이 아니잖아. 계엄령 포고령에도 전공의들 처단하라고 했던 놈인데 이제 와서 백기투항할 놈이 아닌데, 이거는 윤석열을 제껴놓고 알아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실 그 권난동이나 이런 애들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한 거예요. 이미 정권의 종말이죠. 이미 윤석열 끝났는데 이거 뭐하러 이거 국민들 의사들, 왜 그러면 의사들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네들은 전통적인 국힘당 지지층들이잖아. 그 의사들이 국힘당 지지층이라는 게, 의대 교수들이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기득권에 속하는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국힘당의 강한 지지 성향인데 자기 지지층들을 적으로 돌렸던 윤석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힘당에서는 윤석열이 사실 옛날 치면 항명이죠. 항명. 지금 대놓고 항명합니다. 야, 윤석열 아직 대통령이야. 윤석열은 절대 의료개혁한다 그랬는데 니네가 알아서 백지화. 이거 하여튼 그런 이 뉴스의 이면에는 윤석열은 이미 국힘당에서도 대통령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고. 요거 얘기할게요. 지금 민주진영, 우리 민주진영에서 나오는 대선 예비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오픈 프라이머리,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한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전면 개방해서 선거를 치르자 이겁니다. 야권 탄핵 연대를 해서 뭐 좋죠. 겉에서 들어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또 개헌, 뭐 임기 단축 개헌을 국힘당이 주장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바로 김두관과 김도겸이 요 두 명은 딴 사람들은 수박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상위 수박, 중위 수박, 하위 수박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 잘못 생각한 게 있더라고요. 수박도 상위 수박, 가장 빨간 놈, 그쵸? 빨간 놈. 수박 중에서도 약간 분홍색인 놈, 중수박. 하위 수박은 약간 빨가다가 푸르스름해지는 놈. 수박도 좀 상중하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그쵸? 그게 맞죠? 맨 위에 있는 지금 대표적인 수박이 김동연, 김두관이가 지금 이제 익어가 갖고 이제 너무 완전 빨간 수박. 국힘당이 요구하는 임기 단축에 개헌을 하자라고 국힘당 동조를 하는 얘기들 하는 애들은 새빨간 수박. 그쵸? 썩 여러분들 너무 잘 익으면 어떻게 됐죠? 썩어 문드러진다고 얘기하죠. 너무 잘 익으면 안 돼요. 이제 중간에 있는 애들은 뭐 이재명 뭐 1극 체제, 그 다음에 이재명 뭐 소통가, 뭐 화합의 통합의 행보로 가다. 이 중급 수박들. 그 다음에 하급 수박들은 뭐냐? 왔다 갔다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이재명 저격했다가, 어쩔 때는 이재명 응원해줬다가, 막 이렇게 수박도 좀 등급을 좀 나눠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제가 좀 이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범야권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야권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김동연, 뭐 김경수, 김부겸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재명 당대표님한테 달렸다고 생각해요. 받아도 사실 뭐 이재명 당대표님이 누구 못 이기겠습니까? 민주당원이 가장 많은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범야권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진짜 개나 소나 그냥 전화에다가 대고 전화를 하라 그러면 저쪽에서 역선택이라고 하죠. 이재명 떨어뜨리기 위해서 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런 위험인데, 저는 여러분들 요거는 제 말을 믿고, 저는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 주장하는 놈들 민주당 안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밖에서 나가서 하자는 거잖아. 내가 너무 직설적인가?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밖에 나가서 선거하자는 거,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안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밖에서 싸우자는 거잖아. 닦아놓고 얘기해서. 근데 안에서도 안 되는 놈이 밖에서 싸운다고 이기나? 그건 안 되잖아. 저는 사실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거 받아도 나쁘진 않아요. 단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선거인단을 만든 다음에, 그쵸? 아무나 ARS로 아무나 투표를 하게끔 하면 자칫하다가 역선택으로 당할 수가 있지만, 역선택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다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하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솔직히 누가 이깁니까, 이재명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자 범진보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체급이 다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왕 얘기 나온 거 오늘 여러분들 좀 믿고 보시는 시사타파잖아. 저는 정치를 조금 크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땐 여러분들이랑 좀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국 혁신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왜 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재명 당대표가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냐면, 저걸 안 받을 경우에는 저놈들이 민주당 경선에는 참여 안 한다 그럴 수가 있잖아. 그치? 내가 그게 걱정돼서 그래.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오픈 프라이머리 밖에서 싸우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그걸 안 받으면 자기네들이 민주당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난처해지거든. 그렇죠. 갈리죠.
조국혁 신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게 좋을까 안 내는 게 좋을까? 그렇죠. 저분 정도 무조건 내야 됩니다. 무조건. 누가 되든 박은정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나와야 돼요. 왜냐면 아까 그분 대선 후보 토론에 조국혁 신당은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당대표 다구리 맞을 수 있는데 만약에 조국혁 신당의 뭐 신장식이나 박은정 이런 사람들은 TV 토론에 당연히 그 정당은 나갈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국혁 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그 지난번 같이 그 심상정 같은 애들 뭐 양비론 펼치는 그런 애들이랑 이재명 당대표 혼자 놓고 윤석열한테 오히려 싸납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두 정당이 똑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양정당당의 기득권만 먹고 살 겁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법리스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아우 꼴배기스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당연히 후보 단일화는 기초적으로 되는 거고 어떤 민주당 뭐 오픈 프라이머리 뭐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달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역선택 방지만 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그 선거인단에서 투표를 하게끔 하면 전 땡큐다. 근데 여기저기서 개헌 얘기하죠. 전 개헌은 반대다. 개헌 주장하시는 분들 나랑 1대1 토론하자. 당신들 개헌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떠드는 거야? 그 국힘당 논리야. 적어도 민주당 출신들이나 민주당에서 개헌 얘기하면 안 돼. 응? 개헌 무슨 수를 할 건데 60일에? 개헌 60일에 무슨 수를 할 건데? 나쁜 놈들아. 응? 물타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개헌 할 수 있지. 개헌이 나쁜 건 아니잖아. 뭐 4년 중임제 대통령제 하고 여러 가지 미비된 법안들 많아. 이번에 뭐 국회가 개헌 해제권 많지. 너희들 시간이 있어? 안 될 거 알면서 왜 지랄들이야. 중요한 거는 개헌에 개짜도 꺼내지 마. 한가한 소리 하지 마. 개헌에 개짜도 꺼내지 마. 이 나쁜 놈들아. 니들 지금 윤석열 탄핵하는데 뭘 했다고? 국민들은 피가 말라갖고 윤석열 다들 헌재에서 8대 0이 나온다 그래도 피가 마르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개헌 소리 할 때야? 응? 진짜 나쁜 놈들이야 보면. 나는 개헌 떠드는 새끼들 진짜 한가한 놈들이에요. 응? 그래서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하지 말아라. 국민들은 피가 마른다. 응? 정권 교체하고 나서 개헌 논의해도 된다. 응? 진짜 왜 국힘당이 주장하는 거를 걷다가 동조를 해갖고 김두관이나 김부겸 개헌해야 된다.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응? 아유 그만 얘기하자. 내부 총질하기 싫다. 그 다음 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검찰과 짜고 어떤 찬성표를 던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오늘 여기저기서 나대는 애들 있죠. 고민정, 뭐 이재명 스스로 공든탑 무너졌다. 뭐 이렇게 떠들고 뭐 김종민, 뭐 여러 명들이 뭐 떠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는 떠드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희들 찬성 안 했으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너희들 찬성했다고 인증하는 거야? 아니 찬성표 안 던졌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너희들 보니까 자기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나는 반대했다라고 하면 굳이 이재명 당대표 이 말에 발끈할 이유가 있나? 그죠? 발끈할 이유 없잖아요.
보니까 고민정 너 찬성 던졌구나. 김종민 너도 찬성 던졌구나. 어? 진짜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왜 얘네가 발끈하지?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며칠 전 아마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왜 니네들은 사과 안 하는데? 니들 검찰 부역자들 아니야? 검찰 부역자들이 사과하고 반성해야지. 민주당 쿠데타 일으켰다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진압됐잖아. 사과하고 반성해야지. 쿠데타 일으켰지만 네가 당권 잡았으니까 네가 사과하라야? 이게 말이야? 어? 여러분들 아니에요? 지네가 쿠데타를 일으켰잖아. 당대표를 검찰에 잡아가라고. 검찰의 부역자들 아닙니까? 그럼 지네가 사과해야지.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등 뒤에서 칼 맞은 사람에게 너 칼 맞고 안 죽었으니까 우리한테 미안하다 그래. 이게 말이냐고. 등 뒤에서 칼을 찔렀는데 죽으라고 찔렀어.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살아났어. 너 왜 살아났어? 너 우리한테 사과해. 이게 앞뒤가 맞아? 응? 검찰과 손을 잡고 등 뒤에서 칼을 꽂아놓고 죽으라고 칼을 꽂았는데 살아 돌아와서 다시 권력을 당대표로 하니까 너 왜 안 죽었어? 너 우리한테 사과해. 너 원래 죽었어야 돼. 이 나쁜 놈들아. 응? 내가 2년째 떠들고 있어요. 검찰 부역자들이에요. 검찰 부역자들이 왜 이재명 당대표한테 사과를 요구합니까? 칼 맞은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 아니에요? 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한테 사과를 요구해요? 이럴 땐 일명 워터멜론들 내가 얘기해 줄게. 미안하다. 우리가 경솔했다. 진정한 통합은 한쪽에서 사과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이 수박들에게 진심 어린 충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당내 통합을 주둥이로만 외치지 말고 진짜 당내 통합을 원한다 그러면 2023년 9월 21일 날 있었던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검찰의 뜻대로 찬성표를 던졌던 것은 지금 몹시 후회한다. 정말 그때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사과는 양쪽에서 해야지 진정한 사과가 되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하는 짓은 적반하장이라는 겁니다. 지네가 등에 칼 꽂고 살아난 사람한테 너 왜 안 죽었냐고 하면서 너 안 죽었으니까 사과해. 제 말이 맞죠? 안 죽었으니까 사과해. 잔인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매불쇼에 나와갖고 검찰과 내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니들에게 마지막 사과의 기회를 준 거야. 내가 볼 땐.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에 파장이 일어날 걸 몰랐을까? 적어도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에 들어올 수 있는, 아니면 수박에서 탈출하고 진정으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그때는 잘못 생각했다면서 니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한테 오히려 더 난리를 치지. 아니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걸 몰랐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뭐 검찰과 손을 잡고 그대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발언을 하면 지금 분명히 본인은 만나기 싫은 사람들 다 만나가면서까지 통합 행보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사과는 일방적인 사과는 없어요. 양쪽에서 사과를 해서 진정으로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지 본인들부터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 한 명이라도 그런 얘기한 놈들이 있어요? 없었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기회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거고, 반드시 우리가 22대에게 못 날린 인간들 있죠. 2028년도에 보자. 저는 그렇게 그냥 얘기해주고 싶어요. 누구 이름을 호명하면서 얘네들 반드시 날리자가 아니라, 너희들 정권 교체하고 2028년도에 보자. 전 의원이 돼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국회의원은 맞는데 앞에 전자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대선 캠프, 경선 캠프 지금 꾸리고 있어요. 누구를 꾸리고 있냐면, 통합 차원에서 윤호중, 그 다음에 그 누구죠? 그 이름이 까먹었다. 강훈식, 이해찬계로 통하는 윤호중 의원이랑 강훈식 의원을 지금 총괄본부장은 강훈식, 그 다음에 친이해찬계의 윤호중, 이렇게 해갖고 대선 경선 캠프. 그래서 선거대책위원장직에는 윤호중, 그 다음에 총괄본부장직에는 강훈식. 왜 이런 사람들 하냐면 통합하신다고 했잖아요. 통합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재명 당대표님은 당대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도전하시는 거니까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죠. 그렇죠? 당대표로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에 도전을 하시니까 친문 친이해찬계인 윤호중을 선거대책위원장직에 앉히고, 어떤 과거에 지금 뭐 민주주의 4.0이나 이전 강훈식, 박원순계였죠. 강훈식이가 박원순계나 손학규계였나 처음에. 하여튼 이런 강훈식, 하여튼 넓게 뭐 신친명까지 가까이 왔다가 다시 멀어졌던 강훈식, 이런 사람들은 당내 통합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이쁜 집 좀 해. 나 진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눈치 좀 까고 이쁜 집 좀 해. 응?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대통령 행보를 할 때 밉다가도 쟤네들이랑 적극적으로 싸워주고 뭐 하면 박수 쳐준단 말이야. 응? 에휴, 바보들아. 네, 오늘의 어떤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명태균 사건에 갑자기 검찰이 속도를 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응? 왜 명태균 사건에 검찰이 속도를 낼까? 저걸 보셔야 돼요. 조선일보와 검찰은 늘 한패입니다. 그렇지? 조선일보, 검찰은 늘 한패예요. 근데 왜 조선이 오세훈 명태균 사건으로 유독 오세훈을 치냐? 한동훈을 밀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이 탄핵 찬성파예요. 탄핵 찬성파 오세훈, 탄핵 찬성파 한동훈인데, 오세훈을 제끼면 탄핵 찬성파에서는 즉 외환 확장이나 중도 표심의 확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홍준표나 저쪽 김문수나 저쪽은 윤석열과 같이 가면 절대 대선이 안 된다고 이미 조선은 결론을 내려서 한동훈을 예전부터 총선 전부터 키워주려다가 윤석열을 한동훈한테 계속 윤석열 들이받아라, 윤석열과 차별하라 그러다가 김건희가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쵸? 아직도 3년이나 남아있는 권력을 나대지 말고, 한동훈 네가 윤석열과 차별을 해서 이번 그래야지 총선 이길 수 있다 계속 한동훈 키워주니까 김건희가 조선일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왜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검찰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검찰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 뭐죠? 검찰 개혁. 검찰 개혁은 홍준표가 되던 오세훈이 되던 누가 되던 검찰은 개혁하게 돼 있어요. 지금의 검찰 구조의 권력을 유지시킬 정치 세력은 없어요. 왜? 윤석열 말은 안 하지만 국힘당 안에서 윤석열 하면 지금 치가 떨릴 겁니다. 진짜 대선 후보 없어갖고 용병 데려다가 한번 맡겨봤더니 당을 내란당으로 만들어 놓고 이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는 국힘당의 정통 국힘당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권력을 잡든 시대 정신에 의해서 검찰 개혁은 즉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기정사실화가 될 겁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검찰 출신의 한동훈인 거예요. 그렇죠? 유일하게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한동훈이 집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경선에서 일단 떨어뜨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오세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세훈 잡고 홍준표가 세지면 홍준표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왜 홍준표, 오세훈 여기저기서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오세훈의 후원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고 오세훈에 대해서 더 압박을 하냐? 오세훈 불출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오세훈이 대선 행보를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오세훈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너 나오면 죽어, 너 나오면 죽어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찬성파, 즉 그나마 지금 이 내란 쿠데타 이후에 국힘당에서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한동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는. 검찰개혁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검찰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과 검찰은 늘 한편이었기 때문에 공통점이 한동훈만이 어떤 그 조선도 살리고 검찰도 살릴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 사건의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당내 경선 왜 그러냐면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이가 나오게 되면 탄핵 찬성파에서 표가 갈리죠. 그러면 어부지리로 홍준표나 김문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상 대선은 하나만화의 게임이 되죠. 이제 이해가 가세요? 오세훈 자체를 대선 후보에서 날려버리고 참여를 못 시키기 위해서 명태균 사건의 속도를 올려야지 윤석열 탄핵 이후에 한 달 안에 벌어질 국힘당 경선에 참여를 안 시키기 위해서 오세훈 사건의 속도를 내는 거예요. 왜? 오세훈, 한동훈 지금 캐릭터가 겹쳐요. 둘 다 탄핵 찬성파. 그러다 보니까 여기 표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저쪽은 이미 홍준표로 탄핵 찬성파 중에서는 김문수는 대선 안 나온다 그랬는데 김문수가 1위를 달리고 있어. 저쪽으로 홍준표나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럼 홍준표가 강력하게 어떤 1등 후보로 나올 것 같으면 명태균 사건으로 그때 홍준표를 치면 되는 거고. 경선 기간에.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미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조중동이 한동훈이가 북콘서트만 해도 뭐 난리 났다. 인산인해. 벌써 한동훈 띄우기에 들어갔고 검찰은 뒤에서는 명태균 사건으로 오세훈과 홍준표의 국힘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여태까지 권난동이나 권영세 당대표와 어떤 원내대표 있죠. 권난동 원내대표, 그 다음에 누구야? 권영세 당대표. 여태까지 탄핵 반대, 뭐 사기 탄핵, 뭐 헌재 공격하고 그러더니 뒷전에서는 개헌하자 그러고 앉아있고. 청년들 만나고 다니고 오세훈 뭐 한다 그러는데 권선동이가 가갖고 악수하고 앉아있고 웃기지 않아요? 아니 윤석열 탄핵 반대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지랄하더니 뒤에서는 개헌하자 그러고 앉아있고 옆에서는 오세훈이 어떤 연설하면 거기
찾아가고 사진 찍고 앉아 있고, 어? 아유, 인간들이 윤석열 앞에서는 탄핵 반대, 뒤에서는 조기 대선 준비, 쪽팔린 거죠. 응? 지금 안철수, 오세훈 일제히, 응? 지금 조기 대선 준비하고 있고, 응? 왜 그러면 안철수는 검찰이 치질 않냐? 존재가 없잖아. 10여 년 동안 제가 징징댔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올 때 지지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5%도 안 나옵니다. 이러면 상장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장 폐지해야지. 그렇지? 10년 전에 안철수 지지율이 50%였어. 근데 지금은 5%도 안 나와. 10분의 1 토막 났어. 그럼 상장 폐지해야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고, 지금 검찰이요, 명태균 전담팀을 만들었잖아요. 오세훈 관련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대요. 제가 지금 검찰발 그 언론 그 뉴스나 이쪽을 제가 좀 들어보면, 검찰이 명태균 전담팀을 만들었는데 그 명태균 전담팀에서 오세훈 관련 의혹만 집중적으로 파고 있다는 거죠. 그냥 오세훈 주변만 하는 거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해야지. 그나마 내란에서 가장 먼 사람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누가 봐도 한동훈이잖아. 그러한 내란 당일날 그 본회의장에서 얼굴 비친 사람은 한동훈이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든지 윤석열과 선 긋고 내란 동조 세력에서 빠져나와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쪽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한 번 당한 검찰 권력에게 또 검찰에게 권력을 줄까요? 그리고 한동훈이는요, 링 밖에서는 전사가의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링 위에 올라오는 순간 뒤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고의 황태자는 한동훈이었어요. 그건 부정 못하잖아. 일개 부장검사가,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법무부 장관하고 비대위원장하고 제일 출세한 게 누구예요? 한동훈이잖아. 한동훈은 내란의 어떤 계엄에는 어떤 그 부역 세력은 아닐지언정 윤석열 정부의 부역 세력은 맞죠. 계엄 동조 세력은 아니지만 이 망할 놈의 윤석열 정부의 부역 세력은 한동훈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부역 세력이에요. 반민주 정부, 반역 정부.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지금 국힘당에서 제일 초조하신 분은 바로 오세발이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얼마나 외연 확장을 하고, 이제 청년,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20대 30대 청년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졌어요. 거기에는 이준석의 갈라치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겠죠. 지금 이번 대선의 20, 30대를 잡는 카드가 뭐냐면 바로 비트코인의 외환 보이고 편입이에요. 이거 앞으로 굉장히 논쟁이 좀 될 겁니다. 도란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4가지 코인을 딱 찍어갖고 자기네들이 그걸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는 건데, 이거는 국힘당에서도 지금 2030 젊은 세대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어떤 외환 보이고 편입이라는 얘기가 만약에 딱 나오면 비트코인은 하늘을 날아갑니다. 가상자산의 이슈 선점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아마 이번 대선에 20대 30대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가상자산이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이슈 선점이
국힘당은 어떤 거죠? 규율 체계를 이용자 보호 방안으로 만들려고 할 테고 여러 가지 규제 철폐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보호 방향 쪽으로 틀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설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에 편입시키겠다.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고 하면 달러가 기준이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비트코인은 달러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외환 보유고의 기준을 달러를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겠다라고 지금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작업을 하면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건 됩니다, 이건. 왜냐면 도란프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2030에 이런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발빠르게 잘 대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저걸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윤석열 탄핵 집회를 보면서 뭐 키세스 부대도 오고 2030 여성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거 봤죠. 근데 저는 이번에 2030 여성들의 참여를 뭐 많은 사람들은 뭐 놀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들 여태까지 광장을 메운 거는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솔직히. 늘 대한민국의 공동체 위기 때도 3.1운동 때도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이 나와서 일제 어떤 조선 침략에 저항을 했고 광우병 파동 때도 어마어마한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파동 때도 우리 늘 광장을 메운 거는 대다수의 여성분들이었고 박근혜 탄핵 그 전에 세월호 참사할 때도 우리 엄마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이 어마어마한 광장의 힘을 보여줬고요. 그런 세월호 참사 그 이후에 박근혜 탄핵 때 수많은 우리 어떤 여성들이 광장을 메웠고요. 저는 광우병 촛불 집회, 세월호 참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박근혜 탄핵, 검찰 개혁 이 모든 제가 집회들을 지켜보면요. 갑자기 광장의 여성이 이번 윤석열 탄핵 때 나타났다? 그건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때 늘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켰던 우리 여성분들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그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우리나라는 적극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힘당이 지난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젠더 갈등 이슈를 일으키면서 못된 정치를 하면서 2030 남성은 뭐 국힘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늘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 광장을 메꿔주신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검찰과 조선이 왜 한동훈을 미는지 조선일보는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으니까 그렇죠?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미우나 고우나 국힘당이 정권 잡는 게 자기네들은 편하니까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종편이 폐지될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미우나 고우나 국힘당이 정권 잡는 게 본인들은 좋으니까 그 정권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윤석열과 좀 윤석열 내란에 어떤 좀 멀리 있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조직 보호를 하고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국힘당의 어떤 정치인도 믿을 수 없고 민주당의 정치인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을 미는 것이고 그런 서로 조선과 검찰이 본인들의 집단적 이익이 먼저 반영되는 공통된 후보는 한동훈이기 때문에 명태균 사건에 검찰은 오세훈을 윤석열 탄핵 찬성파인 가장 강력한 한동훈의 라이벌인 오세훈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명태균 사건에 있는 홍준표는 만약에 본선에 올라가던가 결선에 올라가면 그때 그러니까 오세훈이는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홍준표도 못하게 하려는데 경선이 싱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는 나중에 칠 계산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오늘의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